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모르겠죠. 오늘 저녁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4, S&P 500은 1.2, 다우도 1%나 상승 마감했고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엔비디아는 2.8%나 급등하면서 결국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팔란티아는 호실적과 낙관적인 매출 전망으로 23%나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열심히 적는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 써냈고요. 재건주 급등했고요. 테슬라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도 급등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는 게 뭐가 있나? 바로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도 상승하고 있으며,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우리나라 증시는 박살이 나는 모습, 트럼프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급락하고 있으며, 해리스 관련주인 대마 관련주 등은 당연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이대로 끝날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증시도 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오르는 기업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일단 미국에서는 무조건 테슬라를 봐야 되고요. 거기서 연관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봐야겠죠. 또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코인 관련주를 당연히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국장이 빠지는 걸 보고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 길이 있을 단기간이야 걱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길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 트럼프가 되었을 때도 왼쪽을 보시면 이때입니다. 요때 아래 꼬리 강하게 달았던 거 보이시죠? 일주일간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12월이 되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쭉쭉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상승은 무려 1년 반이나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1900에서 260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었다고 큰 걱정할 필요 없이 결국은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혜주부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재건주 이런 거 있죠. 그런 주식은 좀 거리를 둘 때가 아닌가,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실질적인 정책 수혜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CS 윈드 등 친환경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친환경에 대해서 집중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지만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원전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리스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친환경은 재미가 없겠죠. 하지만 CS 윈드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들 친환경이 적자를 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큰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준다고 하죠. 이 와중에 내년 퍼는 12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이 앞으로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참고로 CSU인데 평균 목표가는 8.5만 원,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CSU인들은 언제 웃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더번코리아 상장했습니다. 걱정은 많았으나 역시나 인기가 커서일까요?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모습이네요. 공모가 34,000원인데 시초가 46,000원, 그리고 고가는 64,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왼쪽에 보니까 51,400원으로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무서워서 장 초반 매도하셨겠지만, 그럼에도 후반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다음 공모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공모주가 박살이 났었는데 이 흐름을 한번 끊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또 토모큐브라는 공모주가 상장합니다.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은
어떠한 공모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락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급등하면서 하락 출발했으니까 뭐 저점 대비 뭐 2배 혹은 뭐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 나타날 거고 그때가 아마 공모주 부활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게 언제일까요? 자, 오늘의 공모주 내용 봐야겠죠. 첫 번째는 에스캠이라는 기업입니다.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고 NH에서 진행을 하는 친구인데 수요 예측에는 9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2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모가 하단 13,000원을 뚫고 내려가 만원까지 하락시키긴 했는데 딱 한 달 전이었으면 무조건 청약할 만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관 데이터 나쁘긴 하지만 상장 당일 물량이 2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은 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공모주 분위기도 안 좋고 기관 수요치 결과도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T라는 기업입니다. 한국투자에서 진행하는 기업인데 이 친구도 10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300대 1 당연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이 12,000원보다 낮은 만원에 확정이 되었으며 시가총액도 1,100억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도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라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는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스위치, 야, 요즘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2,000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9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의무 확약은 0.23으로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야,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기관들이 한 주만 더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794억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매력적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공모주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어서 혹시나 나는 그래도 확실할 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괜찮다 이럴 때 기회가 있다 이럴 때 크게 먹지 뭐 이런 생각이시라면 저랑 같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슨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하이브 목표가 30만 원 쏩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좋을 섹터는 오늘은 좀 안 좋지만 2차 전지를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엔터, 게임, 네카오 이런 기업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엔터와 게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30만 원, 지금보다 50% 위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의 3분기 매출은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25년 실적 역시 BTS의 컴백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예상이 된다고 해요. 또한 데뷔 1년에서 2년 차인 보이넥스트도어, TWS, 아일린, 캐치아이 이러한 기대감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위버스 유료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하이브를 포함한 이러한 엔터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1년에서 2년 가장 뜨거울 섹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MZ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직장을 원하세요? 뭔가 당연히 돈 많이 주면 좋다라는 대답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 대부분은 임금, 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노상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때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돈만 많이 줘봐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87%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동시에 63%의 응답자도 임금 복지보다는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숫자가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래도 내 몸 깎아먹는 건 좀 별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보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또한 희망 임금 수준은 300에서 350만 원이 가장 많았고 76%의 응답자는 300만 원 이상을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AI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시도 안 좋은 와중에 갑자기 AI가 왜 올랐나 봤더니 그 중심에는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방위사업청 과제 수행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AI 파일럿 무인기 개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솔트룩스도 AI 검색 서비스 구버가 공개가 되었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 오늘 AI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딥하게 공부할 내용이 뭔가 사실 뭐 딥이라고 해봤자 뭐 2분 정도겠지만 그래도 오늘 로봇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로봇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로봇이 했던 행동들은 뭐 대부분 인간이 불가능했던 작업을 대체하는 것이 로봇이었다면은 미래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바로 로봇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특정 작업만 하는 단순 반복만 하는 로봇이었다면은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뭐 커피도 내리고 치킨도 튀기고 그리고 또 뭐 안내도 해주고 무공고도 들어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바로 휴머노이드라고 불리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그거는 너무 먼 미래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쫄쫄이를 입고 나와서 춤을 췄던 옵티머스에 비하면은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테슬라 옵티머스를 보면은 얘네 진짜 많이 발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성을 보면은 머리와 그다음에 나머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을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과 실제 움직임을 구현하는 하드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 각종 부품, 그다음에 완제품이 들어가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AI 기술과 소프트웨어 칩 등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일단 머리죠, 머리. 여기에는 카메라와 컴퓨팅 칩, 소프트웨어가 부착이 됩니다.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이랑 손, 발, 근육 부분에는 힘 센서, 힘 토크 센서, 회전 선형 액추에이터 등이 들어가고 전력 공급을 위해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는 여기 빨간 부분 몸통에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로봇이 결국은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품 가격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 주식을 사야 되니까요. 로봇 한 대 부품이 구성하는 가격 비중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가 20% 상당히 높네요. 역시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계 센서 칩이 20%, 모터가 20%, 정밀 감속기가 16%, 내계 센서가 10%, 배터리가 4%, 생각보다 배터리가 낮은 모습이고 기타 부품이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에 말했던 액추에이터 있죠. 이거는 모터, 감속기, 엔코더로 구성되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 모터랑 감속기를 합치면 36%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비중이 가장 높고 결국은 로봇은 액추에이터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현재 휴머노이드 분야의 투자 매력도를 생각하면 미국 기업이 당연히 매력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엔비디아, 머리죠 머리, 그 다음에 테슬라, 몸통이죠. 이 두 개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비상장이다 보니까 투자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중국 등의 기업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니덱이라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으로는 리더 드라이브가 있다고 하니까 아래쪽에 주봉을 넣어놨는데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도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뭐가 있는가?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SPG, SBB테크, 로보티즈 이러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 그때쯤에 대세적으로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로봇 관련주를 빠르게 매수하는 전략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쿠팡이 기존 회원들의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980원으로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이 탈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역시 될 놈 돼이라는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TMF 사태로 반사수혜를 받으며 활성 고객 수가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32%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분기와 다르게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에도 시간에서는 무려 8%나 급락했는데요. 소매 순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급락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산층이 지갑을 닫고 있고 젊은 층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품과 같은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여행이나 자기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명품 시장 최대 15%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LVMH는 3분기 중국을 포함한 지역 매출이 16%가 감소했으며 키링그룹, 구찌랑 생로랑이 들어있는 그룹이죠. 이 친구는 연간 수익이 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박살이 났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화장품은 실적주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많이 급등했던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과 클리어 그러나 오늘은 52주 신저가를 써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둘 다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나 있고 인그루드랩은 무려 3분의 1 토막이나 났다고 하죠.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클리오는 기가 목표가가 43,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21,000원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에 대한 걱정을 꼽는다고 합니다. 중국 매출에 대한 걱정으로 쭉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증권가에서는 기회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담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차트를 봤을 때는 절대 건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 소식이 나왔군요. 두 나라는 민간 원자력 기술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웨스팅하우스의 견제와 심술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으며, 그래서 오늘 원전주도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원전주는 트럼프 관련주기도 하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